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입니다. 우리 아로하 씨가 지금 이제 좀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제가 지금 제가 있는 이 사무실도 현재 그 대로변의 1층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실내에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장갑을 끼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막바지에 있으니까 조금만 우리가 잘 견디면은 내년 정도면 굉장히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2021년 1월 운세, 2021년 1월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경자년을 넘은 것은 아닙니다. 이 명리학에서 새해가 되는 것은 입춘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2021년 1월도 역시 한마디로 경자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운세를 제가 쥐띠, 소띠, 그 다음에 범띠, 토끼띠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포인트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 1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선 쥐띠 운세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사실 이 쥐띠가 이 2020년 이 쥐를 본 것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이걸 중국에서는 본명년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띠에 해당하는 년이 온 것을 본명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보통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고전에서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사주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쥐띠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 전에 뭔가 준비가 잘 됐다면 실제로 한번 쥐의 해에 본인을 완전히 드러내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12신살에서는 장성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축월이 오면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축이라는 글자는 원래 본인을 드러내는 글자인 쥐를 이렇게 합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걸 이제 극합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냐면 이제 이 자라는 글자를 축이 아무래도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합해서 이런 걸 이제 고전에서는 기반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제 약간 그 활동력을 제약하는 그런 글자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 쥐라는 글자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준비가 잘 돼 있다면 오히려 이 축이라는 글자를 좀 더 좋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쥐띠한테는 이 축이라는 글자가 우리가 12신살로 반한에 해당합니다. 반한. 즉 뭐냐면 이 반한이라는 것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말 안장과 같은 것이어서 내가 좋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만약 쥐띠 여러분들께서 혹여라도 이제 인사이동이 있다면 본인이 여러 가지로 잘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조건에 잘 부합한다면 사실 축월에 한번 그 승진을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 쥐띠가 모두 다 승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띠들보다는 어쨌거나 반환을 얻게 되면 그래도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좀 주의할 것은 뭐냐, 이 축이라는 글자 동일하게 지금 자년에다 축월이기 때문에 이 축이라는 글자는 공통적으로 한마디로 금의 고를 의미합니다. 이게 금고, 즉 한마디로 금이라는 기운을 한마디로 저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축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즉 뭐냐면 자축인묘, 즉 쥐띠, 소띠, 범띠, 토끼띠를 막론하고 이 축월은 바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딱 잘라서 얘기하면 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저장하는 월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한마디로 이제 인월, 즉 입춘이 되면 이제 인월이 되면 한마디로 이제 기운이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이런 기운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금이라는 자기의 금전적인 것을 쓰지 말고 조금 저장하고 그다음에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 시그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축월입니다. 더군다나 이 자년의 축월이라는 것은 이 자라는 글자는 그러니까 자시라고 하는 거에도 나와 있지만 가장 어두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즉 뭐냐면 이제 이 자년은 공이 어떤 띠를 막론하고도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굉장히 어둡고 추운 시공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축월이라는 것은 앞으로 인월을 열어줄 한마디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월을 열려면 축이 자를 합함으로써 이것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필요 불가결한 건데 이 쥐띠 같은 경우는 축을 보면 이것도 역시 본인을 이렇게 극합하기 때문에 본인을 약간 압박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은 뭐냐면 이 반환이라고 하는 본인이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그 통과 의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쥐띠, 소띠, 범띠, 토끼띠를 막론하고 이 축월에는 돈을 쓰지 말고 금고에 넣어놓듯이 조금 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021년 인월, 그다음에 묘월 이런 식으로 지나게 되면 어차피 돈 쓸 일이 생깁니다. 정말 한마디로 본인의 활동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될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축월에는, 즉 2021년 1월에는 돈을 모아놔라,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GT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환을 얻고, 다만 이렇게 자축자 이런 식으로 일단 굉장히 어두운 시간들이 모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화라는 기운이 좀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밝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 사주의 글자를 그대로 따서 뭔가 조용히, 뭔가 본인의 어떤 그 활동을 좀 더 이렇게 안정화하면서 약간 조용한 상태에서 본인의 어떤 명예를 취하거나 돈을 벌기 위한 계획을 세워라, 그런 의미에서 돈을 좀 모아놓고 쟁겨둬라,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T 같은 경우는 축월에 본인의 이렇게 반환을 얻어서 좀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12월 동안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띠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소띠는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냐면, 연초에 뭐라 그랬냐면은 소띠는 쥐해를 보면 이렇게 소가 쥐를 극함으로써 재물로 삼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명제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소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개인적인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특히나 이제 뭔가 물건을 파는 행위, 어떤 상업적인 행위를 한다 그러면은 쥐띠가 일단 그나마 나쁘지 않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코로나라는 어쨌거나 비상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운을 잘 써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의 운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 혹은 이 지구의 운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띠는 이렇게 재물운이 와 있기 때문에 다른 띠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일단 많았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 또 소의 월이 겹치면 본인만 이 쥐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라고 하는 월도 이 쥐를 이렇게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마치 한마디로 좀 돈을 나눠 기존의 그런 매출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일단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 이제 복음의 약간의 그 피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띠 역시 이 축월이 되면 한마디로 아까 말한 금고, 돈을 조금, 이때는 돈을 버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월이다라고 일단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건 12신사인데 화개가 되는데, 이 축월이 오면 이것도 역시 화개가 됩니다. 똑같은 글자니까요. 화개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만 뭔가 화려한 것을 덮는 거, 이런 의미로도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활동했던 것을 좀 더 주변을 정리하고 뭔가 심플하게, 약간 미니멀하게 해서 인월을 준비해라, 뭐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럼 이제 내년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신축년이 되면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생이, 한마디로 소띠가 신축년을 보게 되면 축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보면 한마디로 소띠가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해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쥐띠생들이 꽤 있는데 경자년에 어떤 사업적으로나 뭔가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복음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마디로 지금 남아있는 기간을 잘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준비한다면 내년 신축년이 되면은 한마디로 소띠 여러분들은 본인을 드러내는 본명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해가 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범띠 같은 경우에는 이 소의 월, 축월이 일단 나쁘지 않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축월 자체가 한마디로 이제 인이라는 글자가 되는데, 이건 목이 되고요, 이건 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이 토를 극하게 돼서 이것을 재물로 삼기 때문에 축월은 그냥 나쁘지 않은 월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자라는 글자는 뭐냐면, 역시 자라는 글자는 이 인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생하려고 하는 글자가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 보십시오, 이 범띠가 되는데 축월 다음에 인월이 되니까 지금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는 월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축이라는 글자는 한마디로 만약 이 인월생이, 그러니까 이 범띠생이 만약에 자신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축월에 위축되지 말고 좀 더 강구해서, 그렇다고 일을 벌리면 안 됩니다. 현재 있는 수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축이라는 글자는 금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띠를 막론하고 재물을 좀 더 보관해라,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벌리거나 뭔가 일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그 상황에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아로하 씨도 잘 알겠지만, 노력하는 것은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좀 뭔가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이제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이 비대면 시대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넋놓고 있을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도 많죠. 물론 본인이 노력을 해서도 안 되는 일들도 있지만 거기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사람이 안 오는 어떤 그 비대면을 기본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잘 생각하면 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호라이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이 축월 내년 1월에 한마디로 목욕토에서 이것을 사업제문으로 삼기 때문에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잘하는 글자 역시 본인은 생하려고 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두 개가 합을 하더라도 토가 되기 때문에 이 토가 되는 글자는 이 한마디로 범띠가 붙은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만약에 본인이 이 자녀는 뭐냐면은 뭔가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도 일단 되고요. 왜냐면 이제 인수라고 해서 문서 재산이 됩니다. 이 잘하는 글자는. 그래서 부동산도 되기도 하고 만약에 본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한다거나 뭔가 이제 그것을 매매하려고 할 때 이 축월을 기대하면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해자 축구간에 있는 거니까 물가의 땅이 되는 것이죠. 물 근처에 있는 땅이 되는데 범띠한테는 그게 돈이 되는 것이니까 만약에 부동산을 본인이 이제 구매하려고 한다 그러면 혹은 매도하려고 한다 그러면 만약 본인이 물가의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축월에 한번 시도해보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토끼띠 같은 경우도 역시 토끼띠도 바로 이게 이제 오행으로 목이 되고요. 그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되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건 토가 됩니다. 예, 토가 되는 것이니까 이거 역시 이렇게 목이 토를 극해서 재물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제 이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이 자년 자체가 자가 이렇게 묘를 형함으로써 일단 조금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토끼띠가 한마디로 이 자년을 보게 되면 자묘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마디로 생식기나 자궁 관련해서 근종을 이제 수술한다거나 아니면 약간 산부인과적인 어떤 그런 다른 띠들보다는 산부인과에 이렇게 들락날락거릴 확률이 일단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 자가 약화되는 이 축월이 되면 이 축이 이렇게 자를 한마디로 합하게 돼서 이 자라는 글자가 좀 위축되게 되는데 보통 이럴 때 이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호전이 되고 좀 좋아진다고 일단 볼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축월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묘가 보면은 한마디로 이제 재물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 토끼띠가 만약에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면 축월에 좀 더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서 만약 진행하게 된다면 설사 축월에 돈을 벌지 않더라도 곧 축년이 되지 않습니까? 이 범띠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년이 되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것 자체, 이 연 자체가 범띠와 토끼띠한테는 곧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축월 같은 경우에는 그 기미가 들어오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자가 버는 겁니다. 진짜 사주팔자가 좋아서 1억 천금을 흔한 말로 이제 대박을 얻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의 저희 같은 범인은 본인이 노력한 에너지가 모여 있다가 운이 오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폭탄에 불을 붙이는 그 단계가 필요하다고 일단 우리 아로하 씨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대부분이 이제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근데 그런 이제 사주팔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주팔자를 보는 이유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마디로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상황을 인지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알아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운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은 변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1억 천금을 노린다거나 아니면 주변만을 탓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절대 자신의 사주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로하 씨가 그런 것을 잘 인지하시고 부디 지금 남아있는 이제 곧 인월이 되면 입춘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신축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021년 1월까지는 어쨌거나 경자년이니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잘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을 잘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호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것도 많이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